90살 할머니 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 다리 퉁퉁 부어도 매일 외출하는 할머니 실화. 가족들 멘탈 붕괴기. 매일 아침 7시에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 할머니는 올해 90세이십니다. 근데 이 할머니 진짜 보통 할머니가 아닙니다. 할머니의 좌우명은 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 입니다. 이게 우리 가족을 매일 괴롭히는 주문이에요. 매일 아침 7시면 알람 시계보다 정확하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엔 도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집 도둑은 물건을 훔쳐가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나가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가 되어야 귀가하십니다. 할머니 직업이 뭐냐고요? 산책러이십니다.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도 나갈 거야. 지난주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엄마의 비명소리에 깼습니다. 급하게 달려가 보니 할머니 다리가 겹질려서 퉁퉁 부어 있는 겁니다. 마치 코끼리 다리를 이식받으신 것 같았어요. 제가 소리쳤죠. 할머니, 이거 완전 심각한데요. 오늘은 무조건 집에서 쉬셔야죠. 할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하셨어요. 뭐가 심각해? 괜찮아, 괜찮아. 걸으면 금방 풀려. 아빠는 휴대폰으로 다리 사진을 찍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정상 다리 아니에요. 할머니는 버럭 화를 내셨죠. 야, 왜 사진을 찍어? 지워. 당장 지우라고. 엄마가 거의 울면서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발 오늘만 쉬세요. 병원부터 가야죠. 119 불러야 하나요? 그러자 할머니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병원은 무슨 병원? 내가 90년 살아온 내 몸을 내가 제일 잘 알아. 너네는 모르지만 나는 안다고. 누워있으면 그게 더 안 좋아. 혈액순환이 안 돼. 움직여야 돼. 제가 말했죠. 할머니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다리가 부은 게 문제잖아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답하셨어요. 내 말이 맞다니까. 저희 가족은 1시간 동안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아빠는 인터넷에서 부종 증상 검색해서 보여드렸고 엄마는 거의 울면서 애원했고 저는 할머니 제발요 를 37번 반복했어요. 결과는 완패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30분 늦은 7시 반에 지팡이를 짚고 유유히 현관문을 여셨어요. 그 뒷모습이란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장군님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날 하루 종일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10분마다 전화 걸고 30분마다 문자 보내고 오전 11시에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왜 자꾸 전화해? 나 바빠. 끊어. 뚜뚜뚜. 오후 1시에 또 전화. 점심 먹었어. 김치찌개. 맛있었어. 너네도 먹어. 뚜뚜뚜. 오후 3시에 또 전화. 야 걱정 마. 나 진짜 잘 있어. 다리도 엄청 나아졌어. 아까보다 30% 정도 빠졌어. 지금 동네 할머니들이랑 공원에서 커피 마시고 있어. 근데 여기 커피가 2,000원이나 해. 비싸. 끊어. 뚜뚜뚜. 저녁 6시 반 할머니가 귀가하셨어요. 저희가 일제히 소리쳤죠. 할머니, 다리 어때요? 할머니는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어요. 봐봐, 내 말이 맞지? 많이 나았어. 다리는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할머니 표정은 개선식 마친 장군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동네 할머니들한테 칭찬 엄청 받았어. 90살에 저렇게 열심히 걷는 사람 없대. 부러워하더라고.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 말 대 동네 사람 말. 할머니 귀에 차별이 있다. 할머니는 신기하게도 선택적 청각 장애가 있으세요. 아니 정확히는 선택적 경청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가족이 하는 말은 귀가 100% 막히세요. 엄마가 말씀하시죠. 어머니 오늘 일기예보 보니까 영하 10도래요. 외투 따뜻한 거 입으세요. 할머니 반응은? 내가 덥다는데 왜 자꾸 그래? 나 안 춥다니까. 너나 따뜻하게 입어. 그리고 10분 후 얇은 점퍼만 입고 나가십니다. 아빠가 말해요. 어머니 무릎 계속 아프시면 정형외과 가보세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답하세요. 난 안 아파. 너네가 괜히 호들갑이야. 병원은 아픈 사람이나 가는 거야. 아빠가 반박하죠. 어제 무릎 아프다고 신음소리 들었는데요. 할머니 답변은 걸작이에요. 그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나 코 골았어. 제가 말하면요. 할머니 저녁엔 일찍 들어오세요. 요즘 해 빨리 지잖아요. 할머니는 화를 내세요. 내가 몇 살인데 간섭이야. 나 지금까지 잘 살았어. 90년을 이렇게 살았다고. 그런데요. 동네 아무개 할머니가 하는 말은 귀가 200% 열리세요. 동네 할머니가 말해요. 요즘 날씨 추운데 털조끼 하나 사야 해.
우리 할머니 반응은? 어머, 맞아,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어디서 샀어? 나도 사야겠다. 얼마야? 다음날 털조끼 3개를 구매하셨습니다. 공원 할머니가 말해요. 오늘 홈쇼핑에서 무릎에 좋은 거 판대요. 글루코사민이었나? 우리 할머니는 즉각 반응하세요. 어머 그래? 전화번호 좀 줘봐. 메모해야겠다. 시간이 몇 시래? 나 주문해야겠어. 당일 홈쇼핑 3개를 주문하셨어요. 슈퍼 사장님이 말해요. 할머니 요즘 날 빨리 어두워지니까 저녁 일찍 들어가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러게 말이야. 요즘 길이 위험해. 아까도 거의 넘어질 뻔했어. 저희는 정말 억울해요. 완전 똑같은 말인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 180도 달라지세요. 한 번은 제가 실험을 했어요. 할머니 502호 할머니가 그러는데 요즘 건강보조식품 드셔야 한대요. 할머니가 즉각 반응하셨죠. 어머 그래? 뭐래? 내가 전화해봐야겠다. 5초 후 제가 말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에요. 할머니는 황당해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야, 너 왜 그래? 할머니 놀려? 내 말이 맞다는 할머니의 독특한 세상 논리. 어제 점심시간이었어요. 제가 재택근무 중이라 할머니랑 둘이 밥을 먹게 됐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 오늘 아침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할머니가 답하셨죠. 응, 502호 할머니 그 옆집 아줌마, 동네 슈퍼 사장님, 약국 약사님, 부동산 사장님, 그리고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 3명이랑 얘기했지. 제가 놀라서 말했어요. 와, 오전에만 8명이요. 할머니 인맥 진짜 넓으시네요. 할머니는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럼, 나 동네에서 유명해. 다들 나보면 반가워해.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뭐 얘기하셨는데요? 할머니가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젊은이들이 힘들다더라.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제가 물었죠. 뭐라고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남았잖아. 젊은이들도 힘내야 돼. 그랬더니 다들 내 말이 맞다고 하더라고. 502호 할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더라.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물으셨죠. 왜? 제가 말했어요. 작년에 제가 취업 힘들다고 했을 때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할머니가 되물으셨어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 제가 답했죠.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러셨잖아요. 할머니의 답변은 걸작이었어요. 그게 그거야. 내가 너 격려한 거지. 제가 말했어요. 그게 격려예요. 전 그때 진짜 속상했는데. 할머니는 의연하게 답하셨어요. 넌 내 손주니까 좀 세게 말한 거야. 남들한테는 좋게 말하고. 그게 사회생활이야. 모르겠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이야 오늘 약국에서 약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동네에서 나만큼 건강한 90대가 없대. 할머니의 하루 동선 추적기 GPS 달고 싶음. 한 번은 너무 궁금해서 할머니 하루 동선을 추적해봤어요. 오전 7시 땡땡분에 현관문을 여세요. 7시 5분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37번 연타하세요. 급하신가 봐요. 7시 15분에 동네 슈퍼에 도착하셔서 사장님과 10분간 대화하세요. 7시 30분에 공원 1차 도착하셔서 할머니들과 조우하세요. 8시부터는 공원 벤치 회의가 시작돼요. 동네 소식 공유 시간이죠. 9시부터는 본격적인 산책이 시작됩니다. 공원을 3바퀴 도세요. 10시에는 카페에 입성하셔서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2시간을 버티세요. 정오에는 김치찌개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세요. 오후에는 한의원에 가서 기다리는 동안 한의원 팀과 1시간 넘게 수다를 떠세요. 4시에는 부동산 앞 벤치에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하세요. 5시에는 슈퍼를 재방문하셔서 사장님과 또 대화하세요. 5시 30분에는 집 앞 벤치에서 마지막 정찰을 하세요. 그리고 7시에 귀가하세요. 하루 걸음수는 약 15,000걸음이에요. 소모 칼로리는 알 수 없고요. 수다 떤 사람 수는 최소 12명이에요. 우리 가족 전화 무시 횟수는 7번이었습니다. 저는 이 동선을 보고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산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동네 순찰을 하시는 거였어요. 할머니의 전설적인 명언 모음. 살다 보면 할머니가 던지시는 명언들이 있어요. 첫 번째 명언은 내가 죽을 때는 걷다가 죽을 거예요. 가족들이 쉬라고 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죠. 의미는 협박입니다. 두 번째 명언은 침대는 죽을 때나 누워야 하는 거예요. 낮잠 자라고 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고요.
의미는 거부의 의사 표현입니다. 세 번째 명언은 90년 산 내 몸을 내가 제일 잘 알아예요. 모든 상황에서 쓰시는 만능 방어막이죠. 하루 평균 5회 사용하세요. 네 번째 명언은 너네가 날 이렇게 걱정하면 내가 오히려 더 오래 살 거야 해요. 가족들이 걱정할 때 하시는 말씀이고요. 의미는 역발상 장수 이론입니다. 효과는 우리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다섯 번째 명언은 병원 가면 병 생겨예요. 병원 가자고 할 때 하시는 할머니식 건강론이죠.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할머니의 외출이 멈춘 전설의 그날. 그런 할머니가 딱 단 한 번 외출을 안 하신 적이 있어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할머니가 독감에 걸리셨어요. 열도 39도까지 올라가셨고 기침도 심하셨죠. 온 가족이 총동원되어 할머니를 설득했어요. 전날 밤에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내일은 진짜 집에 계셔야 해요. 독감은 위험해요. 엄마도 애원하셨죠. 어머니 제발요. 우리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도 말했어요. 할머니 하루만 쉬세요. 내일 제가 하루 종일 할머니랑 같이 있을게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알았어. 내일은 집에 있을게. 우리 모두가 놀라서 소리쳤죠. 진짜요? 할머니가 답하셨어요. 응, 피곤하기도 하고. 내일은 쉴게. 이날 저희는 가족회의를 했어요. 할머니가 드디어 나이를 인정하시는 건가? 어쩌면 이제 조금 편해지는 거 아닐까? 다음날 아침 7시 우리 모두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늦잠을 잤어요. 할머니가 집에 계시다니. 현관문 여는 소리가 안 들린다니. 오전 10시에 저는 일어나서 할머니 방 앞을 지나갔어요. 문 앞에서 미소를 지었죠. 우리 할머니도 이제 좀 쉬시는구나. 그런데 쿵. 할머니 방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방문을 열었더니 할머니가 옷장 앞에서 외출복을 고르고 계셨어요. 제가 소리쳤죠. 할머니, 뭐 하세요? 할머니가 놀라시며 말씀하셨어요. 야, 노크 좀 해. 깜짝 놀랐잖아. 제가 말했어요. 어제 쉬신다고 하셨잖아요. 할머니의 답변은 쉬었어. 3시간이나 잤어. 이제 나가야지. 제가 다시 말했어요. 할머니, 독감이시잖아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안 되겠어. 나 나갈래. 누워있으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아. 온몸이 뻐근해. 걷다가 쓰러지는 게 집에서 누워 죽는 것보단 100배는 낫지. 제가 항변했죠. 100배요. 할머니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할머니 답변은 걸작이었어요. 내 인생에 수학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감으로 살아. 결국 할머니는 우리의 만류를 뿌리치고 외출하셨어요. 다만 아빠가 강제로 따라붙었죠. 그날 저녁 할머니가 돌아오셨는데 신기하게도 안색이 좋아지셨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봐봐. 내 말이 맞지? 걸으니까 독감이 다 나았어. 엄마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아마 약 드셔서.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걷기에 힘이야. 운동이 최고의 약이라니까. 다음날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90세 환자분 중에 이 정도 분 처음 봅니다. 할머니가 답하셨어요. 걸어서요. 매일 걸어요. 누우면 죽어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그 정신력이 대단하십니다. 할머니는 정정하셨어요. 정신력이 아니라 진리예요. 동네에서 유명해진 이유. 할머니는 동네에서 유명인이에요. 그 이유는 할머니만의 독특한 화법 때문이죠. 슈퍼에서 사장님이 물으셨어요. 할머니 오늘도 산책 나오셨어요? 할머니가 답하셨죠. 그럼요. 안 나오면 죽어요. 사장님도 가게만 지키지 말고 가끔 걸으세요. 배 나왔어요. 사장님은 당황하시며 답하셨어요. 네. 카페에서 알바생이 주문을 받았어요. 할머니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할머니가 주문하시면서 한마디 하셨죠. 응. 근데 요새 커피값이 왜 이렇게 비싸? 2,000원이면 우리 때는 밥 한 끼 먹었어. 알바생이 미안해 하셨어요. 죄송해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안해할 거 없어. 내 잘못은 아니지. 세상이 잘못됐어. 그래도 커피는 맛있어. 고마워. 알바생은 감정 정리 중이셨어요. 감사합니다. 공원에서 조깅하는 청년이 할머니 옆을 지나갔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소리치셨죠. 야, 너 너무 빨라. 천천히 뛰어야 오래 뛰어. 토끼가 빠르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청년이 당황했어요. 할머니는 설명하셨어요. 동화 몰라?
토끼와 거북이. 거북이가 이겼잖아. 청년은 거북이처럼 천천히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약국에서 약사님이 추천하셨어요. 할머니 이 비타민 드시면 좋아요. 할머니가 거절하셨죠. 비타민?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햇빛이랑 걷기로 비타민 만들어. 약사님이 걱정하셨어요. 그래도 나이 드시면. 할머니는 반문하셨어요. 내가 지금 90인데 뭐가 부족해 보여요? 선생님보다 나 더 건강해 보이는데? 약사님은 인정하셨습니다. 그건 맞으세요.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할머니. 한 번은 제가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할머니 손자지? 너희 할머니 진짜 대단하셔. 동네 명물이야. 제가 답했죠. 아,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침마다 보는데 90세 맞아? 70대처럼 보이시는데? 제가 설명했어요. 네. 할머니가 매일 걸으셔서. 사장님이 부러워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90이신데 집에서만 계시거든. 너희 할머니 비결이 뭐야?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비결이요. 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래요. 사장님이 웃으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네. 그 정신력이 대단하시지. 공원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너희 할머니 정말 대단하셔. 나도 저렇게 늙고 싶어. 우리 할머니 롤모델이야. 카페 알바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오시면 가게 분위기가 확 살아나요. 어르신들이 다 할머니 보러 오시는 것 같아요. 약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90세 어르신 중에 저렇게 건강하신 분 처음 봐요. 약도 거의 안 드시고. 신기해요. 할머니가 주신 깨달음. 처음엔 정말 답답했어요. 왜 저렇게 고집이 세실까? 가족 말은 안 듣고 남 말은 잘 들으실까? 왜 다리가 부어도 나가실까? 그런데 요즘은 알 것 같아요. 할머니에게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예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듣고 본인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게 할머니를 살아있게 만드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집에만 계시면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하세요. 몸도 마음도 다 굳어버린다고요. 밖에 나가야 사람 구실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가족의 말을 안 듣는 건 그냥 할머니의 애교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가족이니까 편하게 대하시는 거겠죠. 오히려 그게 할머니가 우리를 믿는다는 증거 아닐까요? 동네 사람들 말은 잘 듣는 건 사회생활이라고 하셨잖아요. 할머니 나름의 사회생활 방식인 거죠. 할머니의 최신 근황. 요즘도 할머니는 매일 아침 7시면 현관문을 여세요. 오늘도 걸어야지. 누우면 죽어. 어제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도 나중에 나처럼 살아.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 사람 만나고 걷고 세상 구경하고. 그게 사는 거야. 제가 말했죠. 할머니 저 직장인이에요. 매일 출근해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답하셨어요. 그건 알아. 근데 퇴근하면 집에만 있잖아. 너도 나가. 걸어. 사실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집에만 있죠. 저도 그래요. 퇴근하면 침대가 곧 내 친구예요. 할머니는 90세에도 매일 15,000걸음을 걸으시는데 저는 30대에 5,000걸음도 안 걸을 때가 많아요. 할머니의 생일 선물. 얼마 전 할머니 생신이었어요. 저희가 물었죠. 할머니 생신 선물로 뭐 드릴까요? 할머니가 답하셨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 다 있어.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래도 뭔가 드리고 싶은데.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럼 좋은 운동화 하나 사줘. 요즘 신발이 좀 낡아서. 엄마가 걱정하셨어요. 어머니 운동화 말고 다른 거 없으세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답하셨어요. 운동화가 제일 필요해. 내가 매일 걸으니까. 신발이 제일 중요하지. 결국 저희는 할머니께 최고급 워킹화를 선물했어요. 할머니는 너무 좋아하시며 바로 신고 나가셨어요. 어머, 이거 완전 편한데? 이거 신고 오늘 공원 5바퀴 돌아야겠다. 엄마가 말렸죠. 어머니, 생신인데 좀 쉬세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답하셨어요. 생신이라고 쉬면 나이 더 먹어. 생신날은 더 많이 걸어야 해. 할머니의 장수 비결. 사람들이 자주 물어봐요. 할머니 장수 비결이 뭐예요? 할머니는 항상 똑같이 답하세요. 첫째, 매일 걷기. 비 오나 눈 오나 무조건 나가서 걸어야 해요. 둘째, 사람 만나기.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얘기해야 해요. 셋째, 절대 누워있지 않기. 침대는 잠잘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넷째, 가족 말은 적당히 듣기.
너무 들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이건 저희만 힘들어요. 다섯째, 낱말은 잘 듣는 척하기. 그게 사회생활이에요. 여섯째, 건강검진 받기. 병원은 싫지만 검진은 받아야 해요. 일곱째, 약은 가끔 먹기. 이것도 저희만 스트레스예요. 여덟째, 내 말이 맞다고 믿기. 자신감이 중요해요. 아홉째, 절대 포기하지 않기. 다리 부어도 독감 걸려도 나가야 해요. 열째, 누우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할머니 때문에 울고 웃는 우리 가족. 솔직히 말하면 할머니 때문에 저희 가족은 매일 울고 웃어요. 아침마다 할머니가 나가실 때는 걱정돼요. 오늘은 무사히 돌아오실까? 다치시진 않으실까? 10분마다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누르며 참아요. 할머니한테 전화하면 짜증내시니까요. 왜 자꾸 전화해? 나 바쁘다니까. 저녁에 할머니가 돌아오시면 안도해요. 오늘도 무사히 돌아오셨구나.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요. 오늘은 누구 만났고 무슨 얘기했고 어디 갔다 왔고. 처음엔 왜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시지? 했는데 요즘은 그게 할머니의 일기라는 걸 알았어요. 할머니는 저희한테 하루를 공유하고 싶으신 거예요. 가끔 할머니가 우리 말을 안 들으실 때는 화가 나요. 정말 답답해요. 왜 가족 걱정은 안 하실까? 왜 우리 말은 안 들으실까? 근데 할머니가 건강하게 돌아오시는 걸 보면 다 용서가 돼요. 그래, 할머니가 저렇게 사시고 싶은데 뭐 어때? 90세에 저렇게 건강하신데 뭐 어때? 마지막 에피소드, 할머니의 꿈. 얼마 전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꿈이 뭐예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답하셨어요. 꿈? 내 나이에 무슨 꿈? 제가 다시 물었죠. 그래도 하고 싶은 거 있으시잖아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매일 걷는 거? 그리고 걷다가 죽는 거? 제가 놀라서 말했어요. 할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할머니는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진짜야. 나는 침대에서 죽고 싶지 않아. 걷다가 쓰러지면 여한이 없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하다가 가는 거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걷기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할머니의 삶이구나. 할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야, 울지 마. 나 아직 안 죽어. 앞으로 10년은 더 걸을 거야. 너 결혼하면 손주 손잡고 같이 산책할 거야.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결혼은 언제 해요? 할머니가 답하셨죠. 그건 나도 몰라. 근데 빨리 해. 할머니가 100살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고는 웃으셨어요. 다음날 아침 7시 할머니는 어김없이 현관문을 여셨어요. 오늘도 걸어야지. 날씨 좋네. 공원 갔다 올게. 저는 할머니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뒷모습을 얼마나 더 볼 수 있을까? 할머니가 100살 아니 110살까지 저렇게 걸으시면 좋겠다. 요즘 저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영향인가 봐요. 퇴근하고 집에만 있지 않고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걷다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걸으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주말마다 할머니랑 같이 산책을 가요. 할머니는 좋아하세요. 그래, 이렇게 같이 걷는 게 좋지. 손주랑 같이 걷는 거 좋다. 할머니랑 걸으면서 많은 얘기를 나눠요. 할머니 젊었을 때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 아빠 어렸을 때 이야기. 집에서는 안 하시던 얘기들을 밖에서 걸으면서 많이 해주세요. 한 번은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 나중에 할머니가 죽으면 슬퍼하지 마. 할머니는 행복하게 살다 가는 거야. 매일 걷고 사람들 만나고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았으니까. 그거면 됐어. 제가 말했죠. 할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할머니 100살까지 사실 거잖아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래, 100살까지 살 거야. 너 결혼식 때 춤추려면 건강해야지. 할머니께 드리는 편지. 할머니, 오늘도 무사히 산책 다녀오셨죠? 처음엔 할머니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렇게 매일 나가실까? 왜 우리 말은 안 들으실까? 왜 다리 부어도 독감 걸려도 나가실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게 할머니의 삶이고 할머니의 행복이고 할머니의 자유라는 걸요. 할머니는 90년을 사시면서 깨달으신 거죠. 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는 걸. 움직여야 살아있다는 걸.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다는 걸. 할머니 덕분에 저도 배워요.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라는 것. 사람들 만나라는 것. 움직이라는 것. 살아있음을 느끼라는 것. 할머니 100살까지 아니 그 이상 건강하게 사세요. 매일 아침 7시에 현관문 여는 소리 듣고 싶어요. 저녁 7시에 다녀왔어 하는 할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걷다가 죽고 싶다고요.
그때까지 할머니랑 같이 많이 걸을게요. 손주랑 같이 걷는 거 좋아하신다며? 저도 할머니랑 걷는 거 좋아요. 할머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할머니는 오늘도 아침 7시에 현관문을 여십니다. 오늘도 걸어야지. 누우면 죽어. 그 뒷모습을 보며 우리는 웃고 걱정하고 감동합니다. 이게 우리 할머니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머니한테 배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이런 분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합니다. 우리 모두 할머니처럼 건강하게 나이 들어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